발매됐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팀 클린스만의 진정한 1기가 발표됐습니다. 3월 소집은 카타르 월드컵 16강을 팬들과 기념하고자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의 의중이 거의 담기지 않은 명단이었는데요. 3월 이후 부지런하게 유럽과 한국을 오가면서 선수를 점검한 클린스만 사단은 제대로 된 팀 클린스만 1기를 선발했습니다. 명단 발표 전부터 변화는 예상됐습니다. 김민재는 기초군사훈련, 김영건, 김문환, 백승호 등은 부상으로 인해서 대표팀 소집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새로운 얼굴로 어떤 선수들을 지켜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소집이었는데요. 홍현석, 박용우, 안현범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새로운 얼굴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가는 선수는 바로 홍현석입니다. 지난 3월 소집을 앞두고 전술의 대식가에서도 소개해드린 선수라 더욱 반가운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클린스만 감독이 어떻게 홍현석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전망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홍현석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1999년생으로 벨기에 명문인 헨트에서 등번호 7번을 달고 활약 중인 선수입니다. 홍현석의 포지션은 기본적으로는 중앙 미드필더와 공격형 미드필더입니다. 하지만 다재다능함을 지닌 선수라 측면에서 뛰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번 시즌 공식전 52경기에서 9골 9도움을 기록할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벨기에 리그에서 이제 맹활약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클린스만 사단은 일찍이 홍현석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안드레아스 헤어초코크 수석 코치가 지난 4월 벨기에를 직접 찾아 홍현석의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경기도 지켜봤습니다. 홍현석이 헤어초코 코치 앞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클린스만 사단은 이번에 처음으로 홍현석을 발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홍현석의 플레이를 키워드로 요약하자면 간결함, 팀플레이, 축구 지능, 오프더블, 활동량 이렇게 크게 5가지입니다. 플레이 스타일을 보자면 공격적인 능력도 훌륭하지만 수비에서도 대단히 기여할 수 있는 면에서 홍현석은 이재성, 박지성과 닮았습니다. 이 중에서도 박지성은 홍현석이 직접 밝혔지만 홍현석 선수의 롤모델이기도 합니다. 홍현석도 박지성처럼 팀을 위해서 뛰고 축구 지능이 뛰어난 선수죠. 그래도 홍현석이 이재성과 많이 닮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이강인처럼 킬러 패스를 넣어주는 것보다는 팀플레이의 속도를 올려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미드필더로서 수비력도 굉장히 뛰어나는 면에서는 박지성과 아주 많이 닮았습니다. 그렇다면 클린스만 감독은 이런 홍현석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먼저 3월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4-4-2 포메이션을 주로 활용하되 손흥민을 중앙에 두는 센트럴 쏜 전술을 활용했습니다. 측면에는 정통 윙어 스타일의 선수를 두지 않았습니다. 콜롬비아를 상대로 작은 정우영과 이재성, 우루과이전에서는 이강인과 이재성을 측면에 넣었습니다. 이번 명단에는 황희찬이 돌아왔기 때문에 약간의 전술 변화가 예상되지만 과거부터 클린스만 감독은 측면에 중앙지향적인 선수를 한 명 정도 배치하는 걸 선호했습니다. 홍현석은 정통 윙어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이 선호하는 전술적 스타일을 가진 선수입니다. 이재성과 유사한 스타일을 지녔다는 점에서 선발은 아니더라도 윙어가 체력적으로 지쳤을 때 교체를 활용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홍현석이 경기장에 투입된다면 측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위치를 가리지 않고 움직이면서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홍현석은 황인범보다 앞선에 위치해 공격지까지 패스를 연결해줄 수 있는 역할을 맡아줄 수 있습니다. 또한 동료 활용 능력과 축구 지능을 활용해 순간적으로 공격 템포에 변주를 줄 수 있는 선수라 공간 침투에 능한 선수들과도 아주 호흡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규성을 비롯한 한국의 스트라이커진 손흥민, 황희찬 모두 공격하는 침투에 능한 자원이라서 홍현석의 센스 있는 플레이와 잘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강인과의 공존 문제도 크게 걱정되지 않습니다. 스타일 자체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강인이 볼을 직접 많이 만지면서 경기를 조립해줄 수 있는 스타일의 선수라면 홍현석은 볼을 최대한 덜 소유하면서 템포를 살려줄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이강인과 홍현석이 함께 경기장을 누빈다면 이강인과 원투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순간적인 패턴 플레이를 만든다든지 황인범, 이강인에서 시작되는 빌드업을 홍현석이 2선에서 받아 1선으로 향해 가는 선수들에게 공을 연결해주는 모습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번 대표팀에서 눈여겨봐야 할 관전 포인트는 크게 3가지입니다. 오랫동안 대표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를 굳건히 지켰던 큰우영이 수술로 이번 대표팀에 소집되지 못했습니다. 손준호가 발탁되긴 했지만 출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이고요. 그래서인지 클린스만 감독도 고민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일단은 울산 현대의 핵심인 박용우와 현재는 김천 상무에서 뛰고 있는 원두재를 발탁했습니다. 박용우와 원두재의 스타일은 꽤나 유사합니다. 중앙에서 팀에 안정감을 넣어주는 스타일이죠. 빌드업 과정에서는 수비진의 볼을 받아서 좌우로 전환해주면서 후방 빌드업의 기점 역할을 맡아줍니다. 때로는 센터백 사이로 내려가서 순간적으로 3백을 형성하면서 후방 빌드업의 시작을 맡을 때도 있습니다. 두 선수의 성향은 큰우영이 대표팀에서 맡아왔던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어떤 선수가 선발로 선택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선발 여부보다는 경기장 안에서 클린스만 감독의 축구에 얼마나 녹아드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번 2번의 평가전을 통해서 큰우영의 대체자 자원을 두고 두 선수를 경쟁시켜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이번 대표팀에서 클린스만 감독이 가장 고민했을 또 다른 포지션은 수비일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전 센터백인 김민재와 김영건 모두 이번 명단에 없습니다.
일단 클린스만 감독은 FC 서울에서 뛰고 있는 김주성을 불렀습니다. 김주성은 왼발 센터백이라 권경원이랑 경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센터백 조합이 나오든 김민재가 없을 때 높은 수비 라인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할지를 지켜봐야 할 겁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부임할 때부터 공격 축구를 하겠다고 선언했고 지난 3월에 벤투 감독 시절보다도 공격적인 접근법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센터백들의 수비 범위가 자연스럽게 넓어졌는데요. 이번 6월에는 김민재가 없는 와중에 넓어진 후방을 어떻게 잘 커버할 것인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측 풀백 자리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문환, 김태환이 모두 소집되지 않은 가운데 한 번도 국가대표팀에서 뛴 적이 없는 서령우와 안현범이 뽑혔습니다. 두 선수의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경쟁 구도가 더 재밌어졌는데요. 기술적이며 영리한 풀백인 서령우와 클린스만 감독이 강조한 것처럼 저돌적인 오버래핑이 특징인 안현범의 경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최전방 경쟁입니다. 황의조, 조규성, 오영규로 변화는 없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주민규가 발탁되기에 좋은 시기라고 봤는데 클린스만 감독의 선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명단에서의 변화는 없지만 스트라이커 경쟁 구도가 이제는 정말로 달라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소속팀에서 다소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던 황의조와 조규성에 비해 오영규는 반 시즌 동안 셀틱에서 부쩍 성장한 모습입니다. 트로피도 3개나 차지했고 3명 중 득점수도 제일 많습니다. 지난 3월에도 황의조와 조규성보다는 오영규의 변뜨김이 더 눈에 들어왔죠. 클린스만 감독이 과감하게 오영규를 선발로 내보낼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전술의 대식가였습니다.